교통제보 좀 알려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. 자성로 문현교차로 방향입니다. 범일교차로 지난 지점 1차로에 택시와 오토바이 추돌 사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요. 양방향 모두 정체되고 있다고 서정기 통신원께서 알려오셨습니다. 광안대교 남천동에서 해운대 방향으로는 백스코 요금소 못 간 지점 가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요.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. 정춘식 통신원 제보 감사합니다. 네, 목요일입니다. 이 시간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. 오늘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테크노파크 김태경 원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, 이 자율주행차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? 네,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기술이라 하면은 사물 인터넷, 그리고 빅데이터, 인공지능, 또 클라우드, 모바일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. 네. 그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기술과 사물 인터넷, 클라우드, 빅데이터, 모바일 등을 의미하는 그 정보기술이 결합된 형태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첨단화된 지능정보기술들이 총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. 네, 사람이 직접 이제 운전하지 않고 차 스스로가 알아서 가는 것이 자율주행차입니다. 우선 그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아마 그 영어로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. 셀프 드라이빙 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네.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그 운전자가 핸들이라든지 가속 페달, 브레이크 등을 직접 조작을 해서 원하는 장소까지 가고 있죠. 그렇지만 그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주변의 환경을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원래 계획된 경로를 따라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라 할 수 있습니다. 아예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없습니다. 네. 기본적인 작동은 사람과 같이 그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이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. 최종 목적지까지 그 경로를 인지하면은 그 차량에 장착된 그 센서들과 외부 상황과의 그 통신을 통해서 주변의 정보를 수집 판단하고 그리고 이런 수집된 정보를 해석해서 주행 상황을 판단 제어하게 됩니다. 속도를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장애물을 회피한다든지 교통 신호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실질적인 주행을 하게 됩니다. 이른바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똑똑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똑똑한 자동차라고 하는데요. 아직 좀 겁이 나거든요. 정말 믿고 맡겨도 되는지도 아직 실감을 못하겠는데요. 자동차가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려면 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기술들 또한 개발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.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히 그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. 네. 차량과 차량 간의 일정한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한다든지 또는 그 차선의 이탈을 막고 차선을 유지한다든지 그리고 위험물이 있을 때 자동으로 긴급하게 제동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대체로 그 고도의 그 정보통신 기술들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술들을 설명해 주시죠. 예, 뭐 대체로 본다면은 센서 기술 그리고 매핑 기술, 인식 판단 기술, 그 통신 기술로 구분되는데요. 우선 그 센서 기술에는 레이더라든지 그 다중 비디오 카메라라든지 전방 감시를 하는 그 적외선 센서라든지 그리고 그 GPS 위치 파악을 하는 이런 다양한 장비가 포함됩니다. 네. 이걸 매핑 기술, 매핑이라면 뭐 한글로 해석하면 지도 제작 할 수 있는데 그 거리라든지 출발지, 목적지, 기타 도로 상황을 갖다가 나타내는 정가선이 하나의 그 좌표로 형상화되는 그런 기술입니다. 그리고 인식 판단 기술에는 그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융합을 하고 이것을 기존의 그 저장된 매핑과 그 비교해서 다른 차량 그리고 교통 제어 장치, 보행자나 장애물 등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. 자동차 내부와 외부에서 많은 그 정보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걸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 기술하고 차량과 교통 인프라 간의 통신 기술이 포함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성의 확보 기술입니다. 그 자동차에 대한 그 IT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이 그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기계 부품 위주의 그 과거의 자동차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수많은 그 전자장치 및 소프트웨어가 급격히 늘어나는데요. 그 IT 산업에서는 보안의 위험이 그대로 이렇게
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것이 자동차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 기능의 고장은 물론이고 해킹이라든지 악성 코드 삽입과 같은 이런 악의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기술입니다. 네, 설명하신 기술들 대부분이 정보통신 기술입니다. IT 기술이 중요한 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러 IT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. IT 기업들과 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네요. 예, 기존의 그 대다수 자동차 기업들은 그 자율주행차를 자동차 성능 개선을 위한 실험 차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상업화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좀 회의적이었는데 그런데 구글이 그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면서 급격하게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진 그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IT, 디지털과 그리고 기계 엔진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방심을 하고 있다가 테슬라가 선도적인 전기차 업체로 입지를 굳히고 그리고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먼저 선보이고 나서는 그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상당히 급해졌습니다. 네. 현재 그 자동차 업계의 3대 미래 트렌드는 그 디지털화, 전기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모두 그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인 요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것들이 그 자동차 업계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로 변신을 하게 되고 또 소프트웨어를 핵심으로 하는 IT 업계가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 지금 많이 바뀌어 왔고요. 앞으로도 또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의 변화가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는데요. 전문가로서는 어떤 변화가 지금 예상되는지요? 그래서 완전한 그 자율주행 차량이 개발되면은 자동차는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. 차량은 이제 아주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작은 공간으로 변신을 할 것입니다. 출퇴근 이동 시간에 영화를 본다든지 차 안에서 네. 신문 기사를 검색한다든지 긴급한 그 업무 처리도 가능하고요. 심지어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직업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. 그래서 택시나 그 영업용 기사 이런 운수 분야의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물론 그 차량을 제조한다든지 다른 분야에서 신규 고용 창출은 가능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화물 운송 물류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런 부분은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고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절감할 것입니다. 택시도 그 상당히 그 자율주행차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만약 그 도심지에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된다면 요금이 한 40% 정도 감소될 것이다. 그래서 아마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확산된다는 것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같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그 촉발하는 그런 기폭제도 될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가 확산될 경우에 타인과 차를 공유한다는 개념이 훨씬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을 하나의 공공재로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리라 보여집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. 예,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전체를 바꾸는 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 다음으로 네. 혁명을 일으킬 플랫폼으로서 자율주행차를 꼽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핵심적인 그 기술은 소프트웨어입니다. 앞으로의 그 자동차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중심이 될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각 나라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그 자율주행차 부문에 그 기술 핵심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단계 정도 네. 늦은 이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. 네. 지금부터라도 그 자동차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또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. 자율주행 자동차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할지 다가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4차 산업혁명이 온다. 오늘도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과 함께했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